12월 3일 우리 공화당 전략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각 시도당 위원장님들과의 연습회의 시간입니다. 오늘은 중국 폐렴 와중에서도 비대면 수업이라는 초유의 상황을 겪고 있는 우리 수험생들이 오늘 수능을 보는 날입니다. 힘든 과정에서 그동안 한 번도 경험하지 못했던 어려운 시기를 잘 극복해 주신 수험생들께 감사를 드리고, 지금 한창 시험 중이라서 나는 걱정이 됩니다만은 우리 대한민국의 젊은이들이 잘 극복해서 오늘 수험을 잘 치르기를 바랍니다. 우리 공화당에서는 오늘 여러가지 이 전국 상황에서 행사들이 필요하고 투쟁을 놓을 수가 없지만은 오늘 전략회의를 제외한 모든 행사는 취소를 했습니다. 중국 폐렴의 영향이 정치, 경제뿐만이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많은 영향들이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K방역이라고 그렇게 자랑하던 K방역은 사라진 지 오래입니다. 이미 영국에서는 화이자의 백신이 이제 백신 실시를 했고요. 다른 여러 나라에서도, 미국에도 12월 11일부터 백신 접종이 되고 있습니다. 현재 대한민국의 문재인 정권은 K방역을 자랑할 줄은 알았지만은 백신의 정확한 수급 현황을 얘기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국민들은 전 세계가 검증된 백신을 원합니다. 중국 백신과 같이 검증되지 않은 싸구려 백신을 원하는 것이 아닙니다.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지킬 수 있는 그러한 확실한 백신을 K방역 자랑하듯이 국민들께 자랑하는 날이 언제인가 지켜보겠습니다. 그들의 K방역은 허구였고 국민들의 자유를 옥죄고 문재인 좌파 파쇼 정권에 저항하는 세력들을 탄압하는 그러한 도구로 사용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마이크 조금 올려주세요. 지금 추미애와 윤석열 총장의 싸움이 점입가경입니다. 윤석열 총장한테 먼저 한마디 할게요. 문재인 정권하고 싸우려면 제대로 싸우세요. 지금 언론상으로 벌써 국민들이 알고 있는 5대 의혹, 원전 폐기, 울산시장 부정선거 개입, 옵티머스 사건, 또 그동안 덮으려고 했던 많은 일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도 신속하게 수사 지휘를 하기 바랍니다. 이것은 문재인 파쇼 정권에 대한 싸움이 아닙니다. 파쇼 정권에 대한 국민의 싸움입니다. 윤석열 총장이 해야 될 일은 지금 정치권에 눈을 돌릴 것이 아니라 총장 임기가 남아있는 날짜가 언제라도 그날까지 문재인 파쇼 정권의 업무, 장기집권 업무 계획을 깨뜨리는 겁니다. 수도 없는 일들이 벌어졌습니다. 추미애 장관의 행태는 정상인으로서는 상상할 수 없는 행태였습니다. 문재인 씨는 이제 추미애 장관 치마자락에 뒤에서 숨어있는 시간이 지나버렸어요.
추미애를 단독 면담하는 순간부터 지금의 모든 행위는 추미애의 행위가 아니라 문재인의 행위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특검 수사팀장으로서 박근혜 대통령 탄핵 특검 수사팀장으로서 국정농단이라는 넉넉히 칼을 가지고 수많은 우파 지도자들을 감옥에 보냈습니다. 특히 죄 없는 대통령에 대한 윤석열의 행위는 반역행위였습니다. 그가 지금 감옥에 계신 박근혜 대통령뿐만이 아니라 자유파 국민들, 대한민국을 사랑하는 국민들한테 석고대죄하는 길은 지금 문재인 파쇼 조건의 장기 집권 업무를 막는 겁니다. 그들이 가고자 하는 길은 대한민국을 망하게 하는 길이기 때문에 윤석열의 참회의 방법은 문재인 좌파 독재 정권과 독하게 싸우는 겁니다. 죄 없는 박근혜 대통령의 국정농단을 파헤쳤듯이 죄 없는 사람을 죄로 뒤집어 씌운 사람 아닙니까? 수많은 증거와 수많은 내용들이 있는 문재인 파쇼 정권의 실질적인 불건적 적폐 청산에 전력을 해주기를 바랍니다. 12월 9일이 한 주 남아 있습니다. 12월 9일은 소위 말하는 대한민국의 국회가 무너진 날입니다. 상권 분립이 무너지고 대한민국의 법치가 무너진 날이고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 체제가 무너지는 배신 역적들의 망동의 날이기도 합니다. 우리 공화당은 12월 9일 절대로 잊을 수가 없습니다. 탄핵 62적이라고 하는데 탄핵 소추 전에 탈당했던 김용태를 포함하면 63사람입니다. 국회에서는. 그리고 경기도 남지사, 남경필 지사, 제주도의 원희룡 지사, 대구의 권영진 시장, 그들 또한 탄핵에 앞장섰던 사람들입니다. 12월 9일을 계기로 국회 탄핵 석추가 얼마나 반헌법적이고 반의회적이고 반민주적이었다는 것을 국민들께 대대적으로 알려야 됩니다. 시간이 급하겠지만 12월 9일 탄핵소추의 허구를 알리는 전단지 제작을 통해서 전국에 100만 장의 전단지를 돌릴 수 있는 준비를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서울대학교에서 서울대학 동문들이 박근혜 대통령과 문재인에 대한 얘기를 한 것이 있습니다. 핵심은 문재인에 대한 얘기를 한 거지만은 팩트가 잘못됐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죄가 오고 문재인의 죄가 열이 아닙니다. 박근혜 대통령은 죄가 없는 분이에요.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 공화당 동지나 자유파 국민들은
명확한 인식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문재인은 그들의 장기 집권 업무, 사회주의의 길을 가기 위한 그러한 반자유민주주의 체제의 행동을 서슴지 않게 하는 정말로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에 태어나서는 안 되는 정권입니다. 거기에 비하면 박근혜 대통령 정부는 그야말로 자유민주주의 체제와 대한민국의 역사와 한미동맹을 통한 안보, 올바른 교육, 대한민국의 미래를 설계했고 그렇게 했던 분입니다. 그분이 이렇게 된 것은 그분의 잘못이 아니라 체제를 파괴하고 자유민주주의 체제가 아닌 사회주의로 가고자 하는 세력들의 업무입니다. 모든 것이 거짓이었고 모든 것이 업무였고 모든 것이 기획에 의해서 이루어진 것이다 라는 것이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서울대학교에서 얘기하는 일부에서 나와서 언론에 많이 실리고 있습니다만 그것을 수용하면은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 또한 수용을 해야 됩니다. 우리 공화당은 그러한 논점에 동의를 할 수가 없습니다. 오늘 문재인 지지율이 37.4% 나왔다고 하는데 이 지지율 또한 크게 믿음이 가지 않습니다. 오늘 지도당 연석회의를 통해서 우리 공화당이 앞으로 가야 될 방향을 조금 더 정립을 하고 현재 중국 폐렴을 핑계로 집회 결사의 자유를 막고 있는 문재인 정권에 대해서 우리가 어떤 방법으로 국민에게 이러한 실상들을 알릴 것인가 하는 고민들을 하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공수처법은 태어나서는 안 된 법입니다. 지금 언론 방송에서는 공수처법 개정안에 대해서 얘기를 하지만은 우리 공화당은 공수처법을 바로 폐기해야 된다. 공수처법 철폐 투쟁을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공수처법이 통과되면은 이제 대한민국의 저항의 목소리는 많이 힘들어질 겁니다. 그들의 탄압은 물불을 가리지 않고 그들이 가고자 하는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사회주의 국가로의 길로 빠르게 갈 겁니다. 문재인 정권 들어와서 3년 반 동안 4년 차에 들어와서 돌이켜보면은 정말 대한민국의 지식인과 대한민국의 정론 직필의 언론기관과 대한민국의 정치인, 대한민국 언론은 어디에 있는가 반문하고 싶습니다. 선거철만 되면은 거대 야당으로 뭉쳐야 된다. 4년 가까이를 문재인 파쇼 정권의 실체를, 좌파 독재의 실체를, 그 실체를 밝힘으로 자유민주 체제를 지키려고 몸부림쳤던 유일한 정당인 우리 공화당을 비격했던, 무시했던 그들은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다시 한 번 더 지식인들과 정치인들과 원로들의 각성을 촉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지금 정부에서 하고 있는 K방역의 지금 문제점이 이제 백신을 어느 나라 거를 가지고 오느냐 이제 이런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는데
지금 태양광 중국에서 지금 재고가 쌓인 태양광을 지금 한국에 가지고 와가지고 태풍으로 인해서 대규모 환경 지금 오염 사태인데 언론이 지금 한 차례도 보도가 안 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여기 또 중국에서 지금 중국산 그 백신이 지금 개발된 거예요. 근데 지금 뉴스를 보니까 중국 사람들 10명에 9명이 중국산 백신을 안 맞겠다고 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 대량 생산된 이런 싸구려 재질 나쁜 백신이 어디로 수출돼야 됩니까? 이거는 대한민국뿐입니다. 시진핑이가 믿고 있는 부하가 바로 문재인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 정부가 지금 어떻게 하면 중국산 백신을 싸구려 백신을 위험한 백신을 지금 한국 우리 국민들에게 맞출까 지금 굉장히 지금 언론풀을 통해서 국리를 하고 있는 그런 사태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런 말씀도 듣고 두 번째는 윤석열 그 추미애 사건인데요. 제가 뭐 어느새 인터뷰도 한번 했습니다만 지금 뭐 다른 거는 윤석열 추미애 이 사태에서 우리가 간과하지 않아야 될 것이 언론이 자꾸 글로 몰아가고 있단 말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국정 현안, 중국 백신 문제 나온다, 이 부동산 실패, 경제 실정, 모든 이 폭정과 실정이 물타기식으로 지금 희소가 되고 있는 그런 언론 플레이가 있었고, 지금 윤석열이가 지금 넘버2, 여론조사의 넘버1, 넘버2로 지금 부상을 하고 있는데, 여러분 잘 알다시피, 사무총장이었던 방기문 씨가 여론조사 믿고 왔다가 미끄러진 거 알죠? 이해창 씨도 한때 판사 출신인데 미끄러졌고, 황교안 씨 검사 출신 아닙니까? 여론조사에서 1등으로 방 뛰었다가 어찌 됐습니까? 종로에서 결국 낙마해가지고 지금 어디가 계신가 지금 조용히 계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그 윤석열 여론조사 1등, 2등 이거 참 여론조사에 지금 우리 국민들이 웃고 우는데 이 좀 개인 신상도 자칫하면 망치는 수까지 가지 않는가 저는 그런 참 우려가 되고, 윤석열 검찰총장이 박근혜 대통령 2013년부터 제가 쭉 이렇게 좀 이걸 조사를 해봤는데 박근혜 대통령 탄핵에 앞장을 쓴 선봉장일 뿐만이 아니라 그 이후의 결과 이 대한민국 체제를 무너뜨리는데 앞장을 썼단 말이에요. 그런 점에서 이 어떤 지금 자신의 정치적인 법적인 검찰총장으로서의 역사적인 그런 죄인인데 스스로 입장을 잘 정리를 해야 됩니다. 역사의 죄인이 되기 전에 자꾸 지금 뭐 헌법 정신 어쩌고 저쩌고 대한민국 헌법이나 어떻고 뭐 그런 이제 그 자꾸 미소작전을 우리한테 보내고 있는데, 일단은 역사의 죄를 면하려면은 공수처에 대한 입장을 밝혀야 돼요. 지금 일반 검사들이 지금 자신 상관을 구하겠다고 들고 일어나는데 공수처에 대해서는 한마디도 없어요. 일반 검사들이. 성명서 하나 없어요. 지금. 검찰이 지금 완전히 무력화된 상태인데, 그런 문제에서 일반 검사라든가 윤석열 검찰총장은 굉장히 문제가 있다. 이중플레이를 하고 있다. 그래도 미련이 있어가지고 청와대를 바라보는 그런 입장인데, 지금 이 프라임 사태라든가 이런 울산 시장 개입이라든가 청와대 쪽으로 해가 조국 사태든지 엄청나게 조사를 했습니다. 근데 한 번도 중간 보고서 검찰도 보고 대변인 있지 않습니까? 지금 사태가 이렇게 했는데 이런 죄질이 있다고 해가지고 검찰에서 중간 보고서 낸 적이 없어요. 한 번도. 조사만 무한정을 하고 있습니다. 조사만. 언제까지 조사를 하자는 겁니까? 그러면 윤석열이가 청와대 눈치 보면서 이것저것 지금 잣대만 자꾸 재고 있다. 이거 플레이를 하고 있다. 이런 의혹이 들지 않을 수가 없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제 정치를 하려면 바로 나와서 정치를 하든가. 정치를 하는 게 무슨 황교안 씨처럼 말이죠. 검사를 했다가 다시 내가 종로 국회의원 된다는 게 뭐 말이 그렇지만은 금방 정치가 뭐 대통령 된다는 게 이게 뭐 장난도 아니고 쉽지 않지 않습니까? 그래서 스스로 입장 정리를 분명히 해야 되지 않는가 그런 생각을 좀
하게 됩니다. 그래서 뭐 지금 5.18 역사 왜곡 그 위반도 그렇고 4.3 사건도 그렇고 지금 악법이 지금 저 차별금지법도 그렇고 성차별금지법 해서 악법도 지금 무작위로 쏟아져 나오고 있는데 미국의 1월 6일 대통령 선거의 결과가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만은 내년에 지금 우리 공화당도 그렇고 야당이 지금 집회를 완전히 지금 10명을 해가지고 완전히 동선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뭐 테니스도 안 가다 운동도 일치 못하는 그런 형편입니다. 9시 되면 제가 어제 식사를 하러 갔더니 전부 문을 닫더라고요. 그래서 내년부터는 일상생활, 집회, 그런 것이 이제 완전히 정부와 언론 플레이에 의해서 이제 완전히 이제 숨을 죽이 버릴 수밖에 없는 그런 굉장히 위험한 단계로 지금 가고 있지 않는가. 그러면 이제 이런 그 야당이라든가 시민단체들든가 이런 뭐 대응책이 뭔가 전무후무한 지금 암기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국제정세가 더 어느 정도 되는지 저는 장담할 수 없습니다만 굉장히 위기에 처해 있기 때문에 어떤 식으로 가야 되느냐 심각한 논의를 해야 되지 않을까 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상입니다. 그 일정표 좀 가져오세요. 일정표. 월 일정표. 우리 의장. 네. 지금 이번 주 그다음에 다음 주 초까지 실질적으로 아무리 우리가 좋게 생각하려고 해도 대한민국 체제를 변혁하는 체제 변혁을 뒷받침하는 법안들이 무더기로 통과되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지금 이번 주에 심혈을 기울여서 싸우고 있는 고위공직자 수사법 이것이 일단 더불어민주당 뭐 그쪽 집권 세력들은 거기에 올인하고 있습니다. 다른 법안들보다도 일단 공수처법을 최우선해서 그것이 있던 옛날에 나치 히틀러의 게슈타법처럼 정권을 유지하고 국가의 모든 것을 바꿀 수 있는 공권력을 동원하는 악법이기 때문에 거기에 올인을 하고 있으면서도 더불어 가지고 끼워 넣어 가지고 알다시피 대북전단법, 김여정 북한의 노동당 뭐 제1부 부장인가 2부 부장인가 누가 한마디 했다고 해서 결국은 이거 송영길 그 외통위원장이죠. 주사파 송영길 위원장이 대표 발의가 결국은 이 법도 이제 단독으로 외교통일위원회 통과해가지고 지금 이 법도 처리하려고 그거 뭐 핑계는 DMZ 내에서 주민들 민생경제가 어렵다 이런 헛소리하면서 말이죠. 뭐 3천만 이하의 벌금, 뭐 2년 이하의 징역, 뭐 이런 엄청난 내용의 그런 대북전단 살포금지법도 지금 통과시키려고 준비하고 있고 또 어제도 제가 우리 기자회견 때 말씀드렸습니다만 저는 이 법이 굉장히 공수처법하고 가장 우리 당이 좀 조심해야 될 법이 국가정보원법도 다 지금 이제 본회의 처리하려고 좀 기다리고 있지 않습니까? 간첩 잡는 기능을 완전히 죽여놨어요. 경찰청으로 이정을 합니다만 경찰청은 또 뭐 이걸 쪼개가지고 뭐 국가수사본부에서 이 대공업무를 한다고 하는데 기존에 경찰청 내 대공요원들 1600명 수사하는 사람들을 일반 수사부처로 좀 대기 발령한다고 그러고 이러면서 도대체 뭐 북한 관련해 가지고 뭐 견제하고 간첩활동 봉쇄하는 이런 활동에 대해서 무력화시키는 이런 또 국가정보법도 이번에 통과되죠. 아까 말씀드린 경찰청을 뭐 자치경찰이라고 해가지고 또 지방분권 개념까지 포함된 경찰청법도 통과시키려고 하고 있고 그리고 우리가 이제 걱정한 재벌들이 또 경제단체들이 걱정하는 노동계의 의견이 과도하게 반영된 경제 3법, 상법하고 경제 3법 중에서 상법 아무리 많은 지분을 가져도 그 주주에서 3% 이내로 그 주주의 권리를 제한해 가지고 재벌 오너들의 실질적인 통제를 약화시키는 이 법도 그렇고 공정거래법도 그렇고 지금 하여튼 악법들이 이번 주 다음 주 무더기로 이렇게 처리되면서 대한민국 체제 전환 작업의 마지막
지금 활용점정을 하는 이런 단계로 들어섰다. 그러니까 이것들이 헌법은 저 위에 고상하게 있는데 아직도 마지막에 헌법 개정 작업을 하기 전에 이런 지금 하위법들, 헌법이 개정돼도 부담 없이 일을 할 수 있는 하위법들은 이번 주 정기국회에서 다 처리하려고 하는 이런 아주 대한민국 체제 전환 작업의 실질적인 제도권의 움직임이 국회에서 지금 이루어지고 있다. 이거를 아셔야 된다. 그렇다면 이 국회라는 것이 국민의 심부름꾼이고 국민을 대표해서 지금 문재인 주사파 정권을 견제하고 지금 어떻게 보면 입법부에서 할 수 있는 그런 기능은 간데 없고 그냥 뭐 심부름꾼, 꼭두각시, 청와대 출장소, 이제는 대북 전단법 보니까 뭐 평양 출장소로 전략해서 국민을 대표하는 국회는 없어요, 사실. 문재인 주사파의 적화 전략, 사회주의 연방제로 가는 그런 길목을 트는 그런 심부름꾼 역할만 하면 국회만 있습니다. 그러면 국민의힘이라도 좀 수차례 이야기합니다만은 뭐 회의 안 하고 그냥 이런 악법 법안소위에서 통과되면 아이고 안 된다고 나와버리고 말더라고요. 너희들끼리 하라고. 이게 무슨 야당입니까? 그럼 밤새워서 의자를 던지든 뭐 깜빵에 가더라도 막아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냥 다 길 터지고 있어요. 우리는 반대한다 늘 그러니까. 야당은 없어요 국회에. 우리 국민들이 뭐 조중동이라든지 언론들이 이런저런 보도하는 야당이 있는 것처럼 하는데 야당은 없습니다. 야당은 없고 지금 대한민국 체제 전환 작업에 막바지 이런 법안들이 이번 정기국회에서 다 통과될 것이다. 그래서 우리 당이 사실은 이런 목소리도 내고 좀 저지하는 그런 운동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이번 주 다음 주 초까지가 아마 상당히 지금 중요한 시간이다 이런 말씀을 드리면서 이렇게 되면은 이런 법들 통과되고 나면은 우리 보수 우익 자유우파 국민들이 그동안에 투쟁하고 애써 세운 노력들이 많이 폄하되고 또 앞으로 좀 연결점을 찾아서 투쟁 노선으로 가야 되는데 많이 억제되는 그런 효과가 있지 않을까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우리는 뭐 그런저런 걸 떠나가지고 끝까지 국민과 함께 투쟁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오늘은 박근혜 대통령님 옥중투쟁 1344일째입니다. 나라가 굉장히 어렵고 혼탁하게 보입니다. 출구도 없어 보이고 저 문재인으로 대표되는 좌익 세력들은 자신들의 근육을 보이는데 주저함이 전혀 없습니다. 저항을 해야 된다고 보는 야당들은 기죽은 듯이 가만히 있고 기껏 저항한다는 게 1인 시위를 하고 거기에 릴레이 시위를 한다는 걸로 자기 위안을 삼고 또 그것을 저항의 표시로 방패막이로 삼고 있습니다. 즉 국민들을 생각을 하는 그리고 나라를 걱정을 하는 국회의원들은 도대체 어디에 있는 걸까요? 대구 경북에 있던 국회의원들, 그 대세고 한 걸음 한 걸음이 무거웠던 발걸음이 무거웠던 정치인들은 이제 다들 사라지고 없는 것 같습니다. 결국은 이 모든 문제가 박근혜 대통령님을 지키지 못했을 때 예견된 일이라고 봅니다. 우리 공화당이 3년이 넘는 이제 4년이 다 돼가는 투쟁을 하고 있는 이유도 대한민국 체제를 무너뜨렸던 박근혜 대통령님의 탄핵 문제를 바로잡기 위해서였습니다. 투쟁이 4년차에 접어들면서 많은 동지분들이 새로 들어오기도 하고 나가기도 하셨습니다. 결국은 우리밖에 없는 겁니다. 우리 공화당만이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지킬 수 있습니다. 자유민주주의 체제의 위대함은 당장 눈앞에서는 혼란해 보이고 어지러워 보일지라도 결국은 제자리를 찾아갈 수 있다는 겁니다. 그 믿음으로 우리 당원분들 추운데 고생하시는 거 잘 알고 있습니다. 전국에 지금도 서명대를 하시는 동지분들도 계시고
저도 내일 또 내려가서 서명대를 합니다. 박근혜 대통령님의 억울함을 알리고 사람들에게 자꾸 박근혜 대통령님을 각인시킬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서명대입니다. 조금 바쁘고 힘드시더라도 한 명 한 명 동참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조금 다른 이야기인데 11월 말일날 이제 한 유튜버 분이 시작을 했었던 후원 릴레이가 막을 내렸습니다. 그날 하루에만 2,300명이 넘는 당원 동지분들이 힘을 모아 도와주셨습니다. 이게 우리공화당의 정신이고 민초들이 만들어 놓은 정당이 얼마나 위대한지 그리고 얼마나 꺾이지 않는지를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례라고 봅니다. 당에는 결국은 재정과 서명대입니다. 지금 현재 문제는. 앞으로도 우리 공화당은 당원 동지분들을 믿고 저부터도 당원 동지분들을 믿고 끝까지 투쟁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공개적으로 사무총장 하신 말씀 하시고요. 네, 사무국에서 지난 주간에 주요한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12월 전략기획실 추진 사항입니다. 첫 번째는 12월 연말 당보를 제작할 예정입니다. 당보가 좀 더 원활하게 배포되고 당보의 내용을 좀 더 충실하게 해서 배포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대표님께서 말씀하신 민초정당 정치혁명의 구체적 실행 방안을 검토 중에 있습니다. 지난주 주요 회의는 월요일날 오후 3시에 자문위원회가 대표님 주재로 열렸고요. 오후 5시에 4.7 보궐선거 후보 추천위원회가 대표님 주재로 같이 열렸습니다. 그리고 수요일날 중앙당 기자회견이 국회 앞과 영등포역에서 있었습니다. 오늘 수능 회의로 하루 앞당겨서 진행이 됐습니다. 두 번째 당원 협의회 현황입니다. 현재 12월 2일날 현재로 서울시는 49개 지역에 14개, 부산광역시는 18개 지역에 6개, 대구광역시는 12개 지역에 8개, 인천광역시는 13개 지역에 7개 지역, 대전광역시는 7개 지역에 4개 지역, 울산광역시는 6개 지역에서 3개 지역, 경기도는 59개 지역에서 32개, 강원도 8개 지역에서 7개, 충청북도는 8개 지역에 6개입니다. 충청남도 11개 지역에 5개, 경상북도는 13개 지역에 9개가 진행이 되었고요. 경남은 16개 지역구에 8개 지역이 조직위원장이 선정되었습니다. 제주도는 3개 지역에 3개 지역으로 선정되었습니다. 현재까지 112개 지역에서 조직위원장이 선정이 됐고 각 지역별로 당협위원장은 총 25명이 선정되었습니다. 지금 승인 요청자는 2명이 있습니다. 달서구 을에, 달서구 을과 동해시, 태백시, 삼척시, 정선구 지역에 한 분 한 분씩 승인 요청 중에 있습니다. 특기사항으로는 경남도당의 임시사무처장으로 금기한 경남도당 청년위원장이 12월 1일부로 선정이 되었습니다. 경기도당 여주시 양평지역구는 12월 13일날 운영회의를 개최할 예정입니다. 세 번째, 전국 조직위원장, 당협위원장에 대한 교육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각 시도당별로 시도당 위원장님들과 상의하여 여러가지 일정과 준비를 했습니다. 좀 이따 다시 상세한 설명 드리겠습니다.
시도당 직속 서명대회를 구성할 예정입니다. 그 서명대 및 입당 문서의 보완을 위해서 당일 발송을 하기 위한 봉투를 제작해서 배포하겠습니다. 우리 공화당 당협 운영위원회 교육 일정은 11일부터 16일까지 총 월요일을 제외한 5일간 진행이 될 예정입니다. 11일날 금요일날은 대전시당, 충북, 충남, 대전 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진행될 예정이고요. 12일날 토요일은 대구시당에서 열립니다. 대구, 경북 지역을 중심으로 이루어집니다. 13일 일요일날은 부산시당에서 경남, 부산, 울산, 제주 지역을 중심으로 진행이 되겠습니다. 15일날 화요일날 중앙당 대회의실에서 서울, 강원, 인천 지역을 중심으로 진행이 되겠습니다. 16일날 수요일날 중앙당 대회의실에서 경기 지역이 있겠습니다. 교육 내용은 조직위원장, 당협위원장, 시도당 위원장 선임 선출 방식을 조직국에서 설명할 것이고, 두 번째로는 당헌 협의회 운영 관련해서 정당법과 정치자금법을 법률행정국에서 설명드릴 것입니다. 상세한 내용은 다시 각 시도당 및 조직위원장들에게 배포해드립니다. 11월 21일부터 27일까지 서명대 현황을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조직위원장들께서 실시한 서명대는 총 18개입니다. 좀 더 확충돼야 될 필요가 있겠습니다. 두 번째 단체 현황입니다. 이 단체 현황은 조직위원장이 운영한 서명대와 기존 서명대를 합친 숫자입니다. 기존 서명대에서 총 20군데와 조직위원장이 지금 현재 운영하고 있는 18개를 중심으로 실제 운영팀은 40개 팀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지난주 총 서명대 현황은 38개 팀이 운영을 해서 총 서명인은 4,199명, 일반당은 880명, 책임당 170명입니다만 상당히 저조한 숫자입니다만 평소보다 조금 저조한 숫자입니다. 다음은 12월 9일 집회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국회가 저지른 만행을 규탄하는 집회입니다. 탄핵 소추안 규탄 전국 집회입니다. 현재 집회 관련한 현황으로서는 전국에 지금 500명이 가능한 집회 지역은 없습니다. 지금 현재. 그리고 99명이 집회 가능한 지역은 부산, 대구, 경북, 울산입니다. 그래서 여러 상황을 고려해야 되는 상황인데 기자회견은 집회 신고와 더불어 진행을 합니다. 기자회견은 99명 집회 가능 지역을 제외한 모든 지역에서 다 가능합니다. 이는 아마 지금 정부가 전국적으로 사회적 거리두기 격상으로 인해서 나타난 현상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12월 9일날 전국 집회 방안으로 각 지역의 형편에 맞는 집회 및 기자회견으로 진행하고자 합니다. 집회 및 기자회견 방식은 상세한 내용을 다시 알려드리겠습니다. 주요 포인트는 탄핵 구역자, 현직 국회의원, 지역구 사무실 등 및 주요 시설에서 규탄 집회 및 기자회견을 실시하기로 하였습니다. 전국 기자회견 및 집회 세부 내용은 중앙당은 국회 앞에서 12시에 진행을 그건 하지 마세요. 공개적으로 하지 마세요. 전국 시도당은 각 지역별로 특성에 맞게 특징 있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시도당 장소 아직 남았습니까? 네.
사무처 당직자들이 국회 앞에서 1인 시위를 12월 실시할 예정입니다. 12월 1일. 12월 3일 오늘 10시부터 현재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국회 앞에서 1인 시위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법률행정국에서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 가지 전화상으로 스토크 행위를 한 됐습니다. 그만하세요. 자, 시도당 위원장님들 개별 발언 계시면은 들어가겠습니다. 없으면은 비공개로 넘어가겠습니다. 말씀 없으시면 비공개로 하겠습니다. 일정표 시도당 위원장님 좀 나눠드리세요. 자, 일정표 시도당 위원장님. 방송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